네, 오늘은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이고요. 리노공업 실적 주가 전망 11월 FOMC 일정과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기 라는 제목으로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0.89% 하락한 2268포인트, 코스닥이 1.07% 하락한 68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낙폭을 이제 좀 가제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과 개인의 매도세가 좀 거셌죠. 네, 그리고 지난밤에 미 증시는 메타 플랫폼스의 그 실적 충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메타 플랫폼스뿐만 아니라 MS, 구글 등의 빅테크 실적 부진이 이제 계속 나스닥을 이제 끌어내리고 있고요. 애플 실적이 발표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애플 실적은 역시 믿고 보는 애플 실적인데, 반면에 스마트폰 사업부의 그 매출 부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또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그 단순하게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는데 그 상세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전망도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내 시장의 주도주로 이제 계속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 위주로 계속 견조하게 가고 있는데, 전망이 좋기 때문이죠.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영업이익도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굉장히 좋고 당연히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죠. 반면에 이제 애플의 주력 사업부 중 하나인 그 스마트폰의 매출이 기대치보다 좀 낮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못 갔던 거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영역에 투자가 좀 가하다, 너무 가하다, 계속 적자 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그 실망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실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전망치도 안 좋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FOMC 11월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시각 새벽 3시에 수요일인가요? 네, 11월 3일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있죠. 이때는 75bp 인상이 거의 유력해 보이고요.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제 75bp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12월 달 FOMC의 금리 인상 폭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지금 시장은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75bp에 좀 무게를 실는 분들은 미국 3분기 GDP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2.6%로 올해 첫 성장치를 보여줬죠. 그래서 국내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 견조하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잠깐 좀 좋았던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75bp로 예상하는 분들은 미국 GDP도 좋고 그다음에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는 아직까지 거의 완전 고용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고용지표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고용지표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미국 고용은 견조하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75bp가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인상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반면에 지금 미국장이 이번 주에 이번 주 초에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조정문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11월, 12월 75bp가 아니라 11월 75bp, 12월에는 50bp로 인상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좀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지금 연준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죠. 지금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나빠지고 있고, 실질 경기가 나빠지면 본인들 그 지지율이 당연히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준을 조금씩 이제 압박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 주변의 호주라든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조절을 했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75bp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50bp를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상의 조절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국들의 금리 인상 조절, 그 다음에 일본 리스크가 또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의 그 금리 차가 커짐에 따라서 일본의
가해지는 부담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불안하면 그게 다시 미국으로 또 리스크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조절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3일 이런 75bp가 인상될 건데 이때 이후에 그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오늘 기간이 2,517억 원 순매수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순매도 함으로써 특히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1,500억 원을 매도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계속 오늘 어제까지 뭐 견조하게 올라갔다가 오늘 완전히 막 떡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치를 도로 이제 뱉어내는 모습이었죠. 뭐 3분기 부진한 실적, 중장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 나오면서 나란히 하락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중장기 전망이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굳이 또 오늘 이런 얘기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반도체를 뺀다? 저는 좀 오늘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장인데 반면에 이렇게 뺀 금액으로 이제 2차전지나 뭐 그런 계속 좋았던 2차전지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일부주 등에 이제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급이.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오늘 이제 3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제 7.3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안 좋았던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주, 현대차나 기아 등이 좀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이제 외국인 개인이 매수를 했지만은 기관이 뱉어내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역시나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전지주가 좋았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주, 그 다음에 게임주, 리노버 같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3일에는 미 FOMC 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1일에는 중국 10월 PMI, 유럽의 10월 CPI, 그 다음에 1일 미국 10월 PMI, 그 다음에 2일은 한국의 10월 CPI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미국 10월 고용 보고서 좀 꺾여야 되겠죠. 네,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뭐 고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나오면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좀 표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실적 발표 시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은 언제 발표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주들은 계속 이제 나오죠.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뭐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시장에 크게 시장의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싶은데 좀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nvesting.com이라고 이제 투자를 좀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이트죠. 여기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 여기 경제 캘린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증시의 이벤트 일정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적은 경제 캘린더 내에 실적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필터를 좀 걸어 주셔야 되는데 필터를 한번 걸어 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 뭐 중국 이런 주요국들의 그 한에서 이렇게 좀 체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다 표시되면 너무 이렇게 좀 찾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모두 지우시고 관심 있는 이제 한국 클릭하고 적용하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릴 리노고업의 실적은 언제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컨트롤 F로 리노고 했을 때 안 나오죠. 그러면 다음 주가 아니구나. 그래서 언제일까? 그러면 여기 캘린더에서 다시 필터를 다시 한번 걸어주셔서 대략 제가 확인했던 일정은 11월 중순쯤이었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순으로 필터를 걸어서 적용하기 한 다음에 다시 리노공업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뜨죠. 11월 16일 수요일 리노공업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때도 뭐 셀트리온, SK, LNF, 현대미포조선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같이 발표됨에 따라서 알고 싶은 기업들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반도체 약세에 따라서 하락했다. 하이닉스 7% 하락. 한율이 이 거래일 만에 1420원대로 다시 상승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 매도세에 의해서 680선까지 밀려버렸다 라고 오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리노공업 제가 지속적으로 좀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일은 10월 16일로 확인이 됐고요. 리노공업의 추정 실적에 대해서 10월 18일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낸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실적이 얼마만큼 될지 좀 전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드리면 리노공업의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882억 원, 영업이익이 370억 원, 순이익이 314억 원으로 전망이 된다. 이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기존 추정치 860억 원, 그 다음에 344억 원, 295억 원을 상향하는 수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상향하는 수치로 잡았냐? 3분기 실적을 좀 예상을 좀 하다 보니까 여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R&D 비중이 60%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IC 테스트 소켓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IC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잘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하는 필수적인 부품이죠. 그래서 이 IC 테스트 소켓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성장에 무리가 없는 영업 환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상향 이유를 밝힌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중요한 점은 지난 분기에 이어서 3분기 예상 영업이익률이 41.9% 수준으로 높은 OP 마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기업 전반에 이제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상황과는 좀 대조적이다 라는 평가를 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IC 테스트 소켓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리노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모리 부분이 있고 비메모리 부분이 있는데 리노업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메모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IC 테스트 소켓 같은 비메모리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리노업 같은 경우에는 보고 전망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옮기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리포트를 또 보면 리노공업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높게 사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 모든 종목들이 이동평균선이 계속 이제 역배열로 이제 계속 가고 있었죠. 이런 역배열 상황에서는 그 일봉 하나하나가 이렇게 121선이나 뭐 61선 이렇게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이제 저항에 부딪히고 이제 떡락하고 다시 저항에 부딪히고 떡락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121선이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제 수렴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리노공업이 하락한 모습인데,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121선이 드디어 5일선을 맞다는 부분, 그 다음에 61선과 이제 크로스를 조만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여건이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 발표 전까지 제가 마의 구간이라고 적었는데 14만 1,000원, 14만 5천원 이 구간에서 계속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역배열 상황이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까지 이제 계속 행보를 좀 유지하다가 이제 121선이 드디어 하단을 내려오고 정배열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그 다음에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다.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드디어 가기 위한 분기점을 맞이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단가 저는 여전히 14만 3천원, 네, 요 구간이죠. 14만 3천원 제가 평단가로 유지하고 있고, 목표가는 15만 원 넘겠죠. 네, 15만 원 넘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향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